오늘 뉴스 부동산 소식 같은 거 요즘 핫이슈 같은 것들 조금 다뤄보고 아파트 뜨거운데 아파트 조금 다뤄보고 그렇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호텔 예약카드 집거래하는 세상 만들겠다. 누가 했냐? 한유순 다방 대표 인터뷰. 다방 대표님이신가 봐요. 되게 젊게 생기셨죠?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두 가지 호텔 예약카드 간편하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다방 여러분 사이트 어딘지 아시죠? 광고할 때는 이제 직방다방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래 이제 방 전월세 계약을 주로 이제 하던 어플리케이션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집 거래하는 세상, 그러니까 아파트를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겠다 하는 거고, 직방에서 지금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 직방에 아파트 카테고리가 생겼고 다방에서도 아파트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파트 들어가서 물건을 이제 사진이랑 뭔가 3D 모델링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계약금, 송금 누르면은 바로 집 계약이 되겠죠. 우리가 야놀땡이랑 여기어땡 있죠? 거기서 방 예약할 때 바로 거기서 결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 사무실 중개업소들은 아무래도 조금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직방 사이트에서는 직방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3D로 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천에 롯데캐슬 궁금하다면 직방에 아파트 들어가서 롯데캐슬 들어가면 맨 아래 3D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그 롯데캐슬 몇 동 몇 호에서 햇볕이 뭐 낮 12시에 어디에 떠 있는지, 베란다에서 바깥을 봤을 때 풍경이 어떨지 그것들이 3D로 다 모델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서비스를 지금 직방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겨울철에 해가 어떻게 뜨는지, 여름철엔 해가 어떻게 뜨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집을 답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도 뭔가 집을 계약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뭐 실제로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실물 답사를 할 테지만 아파트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못 들어가 보잖아. 아파트에 분양권 같은 거 할 때는 효과가 좋겠죠. 이렇게 3D 모델링으로 해서 집 구경을 하는 거. 분양 같은 거는 할만하겠죠? 분양하는 아파트는 내가 못 들어가 보는데 3D 모델링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다면 할만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동산 입지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조금 깊게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실게요. 전월세 금지법 피한 수도권 아파트 눈길가네 라는 기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도 계세요. 아파트를 샀다가 내가 입주를 할 것도 아닌데 샀다가 이제 피 주고 파는 거죠. 피거래, 전매거래라고 합니다. 요거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제한이 있고요.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실제로 입주를 해야 돼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사람이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실거주 의무가 생긴 지역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서울의 13개구, 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뭐 기타 등등. 그리고 경기도, 우리는 경기도 좀 주목해야겠죠? 경기도에는 분양가 상한제인 지역이 3군데입니다.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이 3군데는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된다. 실거주를 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거주가 뭐 5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수원, 용인, 성남은 거주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입주시켜서 잔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기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 보시면은 타겟팅을 했어요. 수원하고 용인하고 성남은 아직 거주 의무가 없다. 근데 집값은 굉장히 핫한 지역이니 여기를 한번 주목해봐라. 볼만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원, 용인, 성남은 수도권이랑 거리도 가까운데 직접 거주할 의무도 없는 지역이니 괜찮다. 그러니까 요즘은 뉴스만 봐도 돈을 벌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알려줘요. 수원, 용인, 성남 괜찮다. 여기 한번 투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뉴스 보고 움직여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격은 비싸죠.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이고 시드가 좀 충분치 않으면 진입하기 힘든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뉴스 보고도 할만하다. 다음, 집값이 미쳤어요 라는 포스팅인데 이거는 제가 그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이 너무 좋아서 갖고 와봤거든요. 집값이 조금 합당하고 가격이 좀 구입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사장님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집값, 집 살만하네, 뭐 오르지도 않았네, 괜찮네, 뭐 이런 분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값이 언제부터 미쳤냐 이런 글이었거든요. 보겠습니다. 1953년부터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자, 집값이 미치지 아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1953년 서울 집값은 하루에 2배도 뛰었다. 1959년 기사입니다. 서울 집값은 마구 올라서 폭등적 기록을 했다. 이때가 이제 1959년이에요. 6.25 전쟁이 1950년도에 터졌으니까 6.25 전쟁 딱 터지고 9년 뒤에 있었던 일. 네. 그때도 서울 집값은 막 올랐다. 저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1968년 아파트는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다.
네, 그리고 치솟는 서울 땅값,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이때가 1978년도.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1년이 지났어요. 1989년도 기사예요. 치솟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분노로 가득 찼다. 예, 무주택자 60%가 끝내 가망이 없다. 1995년, 제가 이제 92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난 다음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더 멀어진 내 집 마련. 야, 1999년도 서민 내 집 마련 갈수록 힘들어. 자, 이거 뉴스 실제로 나왔던 기사예요. 이제 200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2003년도 강남 집값 40%는 거품이었네요. 이제 거품, 버블이 붕괴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어요. 맞벌이 억대 연봉, 집 포기하다. 2006년도 기사, 미친 집값이 서민의 삶을 달랐다. 2008년도 기사, 집값은 역시 미쳤다. 예,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광풍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10년 강남권 주변 집값이 껑충 뛰었고 경기권은 반짝 상승했다. 예, 계속 오르는 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자, 2013년도 미친 서울 집값 도쿄랑 뉴욕보다 비싸다. 2015년도 집값은 오르는데 국민의 57%는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야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나봐요. 2016년도 미친 집값 가계부채 5대 대책 촉구했다. 2018년도 이제 최근 기사예요. 미친 집값에 청년들 내 집 마련에 자신감이 바닥이다. 이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졌죠. 지금이 2021년인데 지금도 제 또래 아이들은 집을 못 사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년 초쯤에 결혼을 앞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집을 못 사가지고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전셋집도 못 들어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데 청약에 당첨이 돼야 되고, 청약이 만약에 당첨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전세 또는 매매를 해야겠죠. 근데 매매로 내 집을 사기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결혼을 하는 순간에 돼봐야 아는 거죠. 2019년도 미친 집값에 돌아버리겠네, 계속 집값이 미쳤다. 2020년도 또 올랐다. 이 말은 계속 반복하기도 싫네요. 계속 나오는 말이네요. 근데 지금 2020년에 보면 전세 대란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말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이제 임대 3법이랑 영향이 좀 있죠. 임대 3법.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발표를 했는데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전세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요 분이 이제 1950년대 뉴스 기사부터 현재까지 기사를 포스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가독성이 좋길래 갖고 와봤어요. 집값은 왜 우리에게 항상 미쳐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이제 글이 끝나죠.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조금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값이 천천히 올랐으면,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저축을 해서 나도 한번 서울에 아파트 한번 사보자,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너무 멀어졌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당분간은 이제 빠질 타이밍도 분명히 있어요. 집값은 다시 빠져요. 지금 요 도표도 보시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보면은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가 90년에는 2억 1천이었는데 98년도 8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2천만 원이 빠졌어요. 1억 9천으로. 실제로 가격은 올랐다가도 떨어져요. 2007년도에 12억짜리였던 대치 음마 아파트가 2010년도에는 11억으로 1억 넘게 빠졌어요. 아파트 매매가가.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가도 내려가고 내렸다가도 오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빠졌다가도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띠죠. 전체적으로. 간만에 조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청년이나 무주택자들한테는 LTV를 완화하겠다, 그런 뉴스인데, LTV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마디로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나온 LTV 40%에서 60%를 완화하겠다. 요거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투기 지역은 LTV가 현재 40%예요. 현재 40%인데 LTV를 청년이나 무주택자들한테는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니까 니들한테는 내가 LTV를 60%를 완화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뉴스 기사죠. 검토 중. 이거는 이제 이달 말에 정확히 발표 날 예정입니다. 뉴스 기사 딱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청년이나 무주택자 신혼부부들 드디어 이제 집 한번 살 수 있나? 대출이 나오니까. 여기서 말한 투기 지역은 그냥 서울 놓고 봤을 때는 아파트가 10억 이하짜리가 찾기가 좀 힘들어요. 대부분 이제 다 10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 뜻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이면 LTV를 60%로 완화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이 이제 6억이 나오겠고요. 내 현금은 4억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죠.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과연 4억이라는 돈을 들고 있을까요? 4억을 딱 통장에 당전해놓고 이제 집 사야지 이러면서 힘들 것 같은데 1억 모으기도 힘든 판국에 무슨 4억을 들고 있겠어요. 서울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는 좀 써먹기가 불편하다. 이방사